최고위원회 시작하겠습니다. 이미 어제 이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국민들께서 그걸 용납하시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 당 의원들도 그리고 우리 당의 당원들도 엄정한 현실과 민심을 직시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발전해야 하고 국민의 삶은 나아져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범죄 혐의를 피하기 위해서 정권을 잡으려는 세력은 또 막아야 합니다. 어려운 과제이죠. 계엄 선포 당일보다 사실 어제 그리고 오늘 새벽까지 더 고민이 컸습니다. 당 대표로서 이번 탄핵은 준비 없는 혼란으로 인한 국민과 지지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위헌적인 계엄을 옹호하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저는 계엄 선포 최초 시점부터 가장 먼저 이번 사태에 대한 국민의 분노와 애국심에 함께했고 앞으로도 함께 할 것입니다. 대통령을 비롯해서 위헌적 계엄으로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나라에 피해를 준 관련자들은 엄정하게 책임을 져야 합니다. 어제 대통령을 면담했지만 대통령의 이 사태에 대한 인식은 저의 인식과 그리고 국민의 인식과 큰 차이가 있었고 공감하기 어려웠습니다. 대통령은 민주당의 폭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비상계엄을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민주당의 폭거에 대한 문제의식은 저는 같습니다. 그렇지만 민주당의 폭거는 극심하고 반드시 심판받아야 하지만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합리화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 오늘 즉시 이번 사태에 직접 관여한 군 관계자들을 그 직에서 배제해야 합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일이 또 있을지 모른다, 또 이런 일이 준비될 수 있다라는 국민들의 불안을 덜어드려야 합니다. 이런 위헌, 위법한 계엄에 관여하면 즉시 처벌된다는 것을 보여서 군을 안정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당대표로서 대통령의 탈당을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어제 최고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사태는 자유민주주의 정당인 우리 당의 정신에서 크게 벗어난 것입니다. 지지자들, 당원 동지들, 그리고 의원들께 말씀드립니다. 제가 책임지고 앞장서서 이 사태를 수습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정치인으로서 민심도 생각하고 보수 정치인으로서 지지자들의 마음도 생각하겠습니다. 저에게 그 임무를 맡겨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어려운 과제지만 국민만 바라보고 가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한 가지 좀 부차적인 것인데요. 주로 우리 당에서 의총에서 당론이 결정되는데 당대표가 사전에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앞으로는 당대표에게 의총에서 당론이 결정되기 전에 당대표가 사전에 알아야 할 것이고 당대표가 의견을 낼 기회가 있어야 합니다. 매번 당대표 모르게 당론이 결정된다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난 이틀여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에 이르기까지 국민들께 큰 충격과
심려를 끼친 데 대해 여당 원내대표로서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거대 야당의 23번째 탄핵 소추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되었습니다. 참담한 심정입니다.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으로 남은 것은 극명하게 두 개로 갈라진 대한민국과 정치 보복, 적폐 수사뿐입니다. 그 상흔이 곳곳에 깊게 남아 있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또 한 번의 역사적 비극을 반복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게다가 이제는 아예 의사일정 합의를 위한 일말의 노력조차 없이 오늘 본회의에서 감사원장과 중앙지검 지휘부에 대한 탄핵을 일방 처리하겠다고 합니다. 22대 국회 내내 민주당의 막가파식 폭거에 국회는 망가졌습니다. 국무위원, 정부위원, 수사검사에 이어 이제는 헌법기관인 감사원장과 국가수장인 대통령까지 겨냥하는 민주당의 전방위적 탄핵 남발은 국론 분열과 갈등을 부추기고 대한민국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삼권 분립에 대한 위협입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 반대에 108명 의원의 총의를 모아 반드시 부결시킬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계엄이라는 초유의 사태로 혼란과 불안이 초래된 데 대해서 그리고 국민들께 염려를 끼친 데 대해서 지도부의 일원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연히 우리 국회가 신속하게 계엄 해제안을 의결함으로써 사태를 조기에 종식시킬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국회의 민주적 의사결정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세계 여러 나라가 대한민국을 우려스럽게 바라보는 시각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경제 불안 등 수습해야 될 문제가 남아 있고 국민들의 불안도 다 가시지 않았습니다. 국민들께 신속한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책임자에 대한 문책을 빠르게 매듭짓고 국정을 쇄신하여 여러 혼란을 수습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계엄 사태는 대통령의 의사결정 시스템을 포함하여 국정 운영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야 할 필요성을 드러냈습니다. 지금이 그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혼란과 국민들의 우려가 컸던 만큼 범위와 속도에 있어 머뭇거림이 없는 국정쇄신이 필요합니다. 여당은 물론 야당도 이번 사태 수습에 힘을 보태고 하루라도 빨리 예산안을 마무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야당은 이번 사태로 인한 혼란을 수습하는 데 힘을 보태기보다 이때다 싶어 대통령 탄핵으로 혼란을 더 키우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은 사태 수습이 먼저입니다. 정부도 국회도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어쨌든 어렵고 힘든 시기입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시기에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게 면죄부를 주고 정권을 통째로 넘기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이견이 있더라도 반드시 단일 대우로 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행동은 단일 대우, 그것만이 우리에게 희망을 걸고 있는 많은 국민들에게 보답하는 길입니다. 이상입니다.